굿데이 LA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 김선희 선생님 모시고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김선희 선생님인데요. 먼저 굿데이 LA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가정상담소 폭력피해자 지원부서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폭력 프로그램 상담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연약하게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고 온화하게 이미지가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요? 첫인상이 너무 그랬는데 감사해요. 폭력과는 좀 감사합니다.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폭력 상담한 지 벌써 9년, 10년이 되어 가신다고 네, 맞아요. 네. 하셨어요. 제가 오프닝하고 이제 소개를 할 때 데님데이 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데님데이를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데님데이라고 들었을 때 실제로 제가 청바지가 창조된 날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청바지를 모두 입는 날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데님데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데님데이는 LA의 데님데이는 캘리포니아 데님데이는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99년도면 꽤 됐네요. 꽤 됐죠. 20년. 네. 네. 네, 청바지를 입는 날인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반은 맞는 거예요. 반은 맞는 거예요? 반은 맞아요. 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네. 이게 저희가 처음 얘기를 하려면 92년도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네. 92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성폭행 그 가해자가 성폭행 전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형을 살게 됐어요. 오.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이 가해자가 네. 항소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억울하다고? 네,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그렇게 항소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대법원에서 결정을 그 여자가 피해자가 청바지를 그러니까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도와주지 않고는 이 관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네, 그 결과를 뒤집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해자가 풀려나게 되거든요. 너무 타이트해서 꽉 붙는 청바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가 된 어머. 성관계이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법원 결과 후에 이탈리아 이제 국회에서 네. 이거에 반해서 어떤 여성분께서 청바지를 이제 입고 나오시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거로 유래해서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캐피톨 그 사크라멘토에 있는 좀 몇몇 여성분들과 그리고 저희 같은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우리도 같이 이거에 한 뜻을 모아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를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청바지를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타이트한 진을 입었다라는 것이 성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좀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4월에 수요일에 네. 세 번째 수요일에 이렇게 저희가 데님데이라는 그 날을 지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네. 청바지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이 메시지를 조금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는 게 그러니까 반은 맞긴 했네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너무하다. 그게 최종 판결이었어요? 다시 맞아요. 되돌아지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최종 판결이었어요. 네. 예전에 왜 그러니까 뭐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으면 네. 네가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청바지가 딱 붙는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동의한 거다.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맞아요. 비슷한 라인인 것 같아요. 짧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네가 밤늦게 술을 먹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이유를 제공한 거다. 막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랑 조금 비슷한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딱 붙는 청바지여야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좀 유쾌하게 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래서 99년부터 데님데이가 만들어졌고 네. 이번 주 수요일이 데님데이예요. 그래서 근데 성폭력이라고 하면 네. 사실 정의가 어떤 것까지 정의 내릴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면은 네. 흔히 성폭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레이프.
그죠? 근데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폭력 성적으로 가해지는 뭐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네.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폭력적이어 보이지 않아도 나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되어지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은 저희가 다 성폭력이라고 해요.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가자고 하면 네네. 저희가 성추행이라든지 뭐 성추행. 성폭력, 뭐 성폭행, 그리고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끼면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나의 바운더리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은 성폭력에 해당이 돼요. 뭐 터치하는 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럼요. 네. 언어적인 것도 좀 들어가나요? 그럼요. 언어적인 거 그리고 신체적인 터치가 아니더라도 네. 당연히 성폭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네, 네. 같은 오피스를 쓰는 사람이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뭐 포르노를 본다라든지. 아, 그런 것도 성폭력에 들어가요? 그럼요. 나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네, 성폭력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요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투 운동이 한창 있었어서 맞아요. 유명인들 위주로 대부분 있어서 서로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아직도 그래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인식이 조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성희롱이다, 성폭력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범해지고 그리고 생존자, 그러니까 피해자분들도 내가 당하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요새는 조금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성폭력 하면은? 네,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 봤었을 때에는 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폭력들도 당연히 계속 있고요. 직장 동료들끼리 그리고 아니 동료들보다는 네. 사실은 상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의 직장 상사가 나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 외에도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약물을 이용해서 뭐 되어지는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약물. 요새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뭐 네, 클럽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미국은 그렇다면서요. 자기 술잔은 꼭 들고 있으라고. 네, 정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정말 불편하지만 네. 내 술잔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탔을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남녀 떠나서 다. 그렇죠? 네, 내가 네. 뭘 마셨는데 술을 마셨는데 그다음에 난 정신 기억이 없다. 일어났는데 옷이 다 바뀌어져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내가 무엇을 당하는지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좀 지적으로나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이 아직 발달이 덜 된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그러한 성폭력도 사실은 계속 있고요. 아이들에게 미성년자에게 하는 성추문 이런 거 진짜 뭐 유명인들 사이에 요새도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 생각보다 많고 동성은 어때요? 동성 간에서도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저희 문화에서는 동성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라든지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잖아요. 저희 사회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불편한 성적 수치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 보니까 네. 뭐 인터넷을 이용한 그러한 성폭력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의견을 코멘트를 달 때 불편한 코멘트를 달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연인 관계에서 뭐 서로 뭐 이런 좀 내가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지면 불편한 사진들을 뭐 주고 받았다던가. 아, 공개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내 남자친구한테 내 네. 친구한테 보낸 건데 이거를 내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의 가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만들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뭐 포스트를 한다라거나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굉장히 인터넷이나 소셜, 그러니까 SNS를 통한 이게 되어지는 그런 성폭력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내 얼굴에 왜 약간 맞아요. 좀 섹시한 그런 맞아요. 의도를 가진 그 모델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네. 요새는 고등학생들도 그런 걸 많이 퍼뜨린다면서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 제가 전에 학교에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중고등학교. 아, 중고등학교? 중학생들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진짜 요즘에는 어린데. 초등학생들 그리고 어머. 프리스쿨까지도 프리스쿨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점점 이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몰라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때 맞아요. 네, 그 생각을 하나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미디어가 많이 좀 친숙화돼서 그런가. 맞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냥 제가 기억했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물총 갖고 놀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쵸. 막 땅 따먹기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해봤자 같이 그런 게 간식 사 먹고 그게 그쵸. 다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접근을 하는 게 쉬워졌다 보니 그리고 유튜브도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 이런 것들이 보호가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 충분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조금 성적인 것들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이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공익 광고로 예쁘다는 말도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외모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모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사실 예쁘다 정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예. 하지만 이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뉘앙스가 좀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 문화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요즘 사람들 너무 민감하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말을 못하게 한다. 네, 말을 예.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 불편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 옛날에는 오히려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들이나 그런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옛날에는 많이 인정을 해주지 않은 문화가 조금 더 세지 않았나.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문화가 조금 더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개개인들이 나의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더 좀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외모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언급을 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자라는 의도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럼요. 예민하게 네네. 받아들이기보다는. 네네. 그리고 요즘은 딥페이크 같은 범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뉴스만 봐도 음란 사진 합성으로 범죄 저지르는 기사가 많대요. 그래서 작년에 음란 사진 만드는 어플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나 다운받았다고. 이게 호기심으로 한 번씩 또 해보는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참 이런 것들 호기심들이 많을 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이게 나쁜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재미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이게 성폭력 관련된 일들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나요? 통계 자료가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통계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네. 보니까 68초마다 이런 성폭력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분에 한 번씩? 네, 거의 1분에 한 번씩. 저희가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 이 빈번하게. 와중에도 벌써 몇 분이 성폭력을 지금 경험하신 거죠. 27분 지났으니까. 그럼 27명이 되는 거죠. 오, 그렇게 많아요. 네. 미국은 좀 더 조심스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구나. 네. 오. 그게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성별에 네.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뭐 국적에 상관없이 성폭력은 정말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서 조금 더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미수에서 그친 사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럼요. 네, 통계적으로 네. 여성분들 중에 6명 중에 한 분이 그리고 남성분들 33명 중에 한 분이 강간 미수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6명 중에 한 명이면 진짜 확률적으로 높고 맞아요. 남성분들도 33명 중에 한 명이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네, 33명.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성인들만 카운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상관없이 성추행, 성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보통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나요? 아니면 아니요. 알고 지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력이 훨씬 많아요. 뭐 교회에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내 가족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고 뭐 큰 팔촌에 무슨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친척들도. 옆집 아저씨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예,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봤었고요. 학교 선생님도요? 네네네. 직접 상담하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볼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도 보고 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9년을 하셨어도 네네. 그건 아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네네. 예. 네, 맞아요. 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뭐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그쵸. 아는 사람이 하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을 것 같거든요. 배신감도 좀 크고 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이제 그러한 질문들도 나에게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도 믿을 수 없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조금 은밀한 데로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게 답이겠죠.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개석상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뭐 버스 스테이션이라든지 아. 네, 정말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도 성폭행을 당하신 분도 어머. 있고 버스 안에서 뭐 오. 지하철 안에서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트 이렇게 진 생각보다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진짜 깜깜하고 어둡고 이런 데서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성폭력이 행해지는구나라고 놀랄 만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불편하지만 네. 뭐 교회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도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한국에서 자라가지고요. 네. 여중 여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요거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 한국에서 그때 바바리맨 맞아요.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네네. 진짜 대로변에서 맞아요. 학교에서 네. 진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짠 하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러면 성폭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어렸을 때 네. 우리는 그냥 좀 장난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여중 특히나 여고에 이어 다니면 나왔다면 맞아요. 예. 저도 한 번 뵌 적이 있거든요. 뵀어요. 네, 비 오는 날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강렬하죠. 너무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갑자기 아저씨가 그쵸. 예, 그래서 특히 비도 오고 이래서 좀 되게 그 공 공포가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날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 생각이 어린 시절 나요. 그때는 우리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가 사실은 많으니까 네. 하하 하고 막 웃어 넘겼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거라고 네. 성폭력이라고. 네, 그럼요. 네. 하셨습니다. 잠깐 광고를 듣고 와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은 한인 가정상담소의 김선희 선생님과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인 가정상담소 한라인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3-338-0472번입니다. 213-338-04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전화를 하셔서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피해들을 호소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수치심을 뛰어넘을 것 같긴 한데. 성폭력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해요. 정말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진짜 네. 신고할 수 있는 범죄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뭐든지 신고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성폭력에 있어서 이게 이 폭행이 정말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 증거가 많이 없는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기소가 힘든 경우가 많죠. 수사까지 이루어지긴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저희 경험으로는. 네. 네, 그리고 뭐 직장 상사한테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고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서. 네. 근데 진짜 피할 수 있는 관계면은 피하면 사실 되는데 만약에 신고까지 못 가는 경우라면 예를 네. 들어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시니까. 네네. 근데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정말 직장 상사,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 회사에 신고하는 것도 좀 무섭고 이런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을 당하셨을 때에 네. 첫 번째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힘들어지고 뭐 HR이나 내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네네. 나만 이 고민을 가지고 꽁꽁 끙끙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 이 수치심이 이 성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내 잘못이 아니다. 당한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쵸. 것을 기억하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창피한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서라든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무언가를 그 저스티스를 조금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경찰 신고를 하는 것도 진짜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 HR에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나는 이렇게 뭔가 크게 일을 벌리고 싶지 않다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프로세스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고 어쨌든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나의 옵션들이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상담 받으시고 내 마음을 조금 돌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넥스트 플랜을 조금 같이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트라우마 치료가 우선이겠네요. 맞아요. 이런 네. 거는 상담을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나요? 도움이 되나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당한 일들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네, 저희가 성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네. 당연히 어저께 뭐 아니면 지난주 이렇게 좀 당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0년 전에 나의 오빠한테서 나의 삼촌한테서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너무 힘드네요라고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동안은 그걸 그냥 안고 사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기하지 못했던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네. 진짜 그 가족이면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들을 오빠한테 당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하고 끙끙 앓고 있으시다가 골마서 나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가 정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게
평생 간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피해자분의 기사들을 좀 보면 네네. 물론 이렇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평생 간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바바리맨 그냥 한 번만 봐도 평생 그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 지혜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미국에도 바바리맨이 있대요. 차에 앉아가지고 길 물어본다고 하고서는 노출하는 분들 계시다고. 네, 맞아요. 네. 미국에도 바바리맨이 있구나. 바바리는 입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를 진짜 왜 노출시킴으로써 그럴까?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거는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게 어. 왜 기분이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그러시는 진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쾌하지 않죠. 불쾌하고 계속 그래서 기억이 보는 사람 나고.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 하루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 되면 생각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인 가정 상담소는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하면 어떤 도움들을 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 트라우마를 당하신 분들을 네. 정말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상담가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도움이 뭔지는 뭐든지 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저희 이제 가정폭력 상담가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애드보켓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케이스 매니저들도 있으시고. 케이스 매니저들. 네. 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도하는 상담은 아니지만 생존자 분들께서 편하신 레벨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신가요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저희 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상담만 하는 거에서부터 뭐 네. 법적인 조치 가는 것까지 전 레인지를 좀 아우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말이 안 돼서, 그러니까 네. 영어가 안 돼서 경찰 신고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많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통역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는 게 힘들면, 네.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는 조금 내가 편한 곳에서 그런 경찰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기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거기서 경찰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음. 저희는 이러한 문화적으로나 뭐 아니면은 언어적으로나 좀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한인분들, 한인 생존자분들이 그게 어떤 도움이든지 간에 저희가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밝고 청량감 있는 표현법을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 나이에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배우고 고쳐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되신 분들이에요. 멋진 맞아요,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쭉 조심하셨고 나쁜 의도 없이 다 말씀을 하셨을 분이거든요. 맞아요. 요런 오히려 생각을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니까요. 예. 이러는 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프리스쿨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네. 프리스쿨이면은 4-5살일 텐데 네, 맞아요. 호기심과 정말 의도가 있는 것과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문자 보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오. 우선 애매하긴 하네요. 너무 어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네. 피해자가 그 나이라는 거고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는 가해자가 동급생인 경우도 사실은 봤어요. 프리스쿨인데. 동급생인 경우도 봤고 사실 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성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서너 조금 이제 살. 어려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랑 뭔가 다르게 생긴 아이들의 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궁금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아기들은. 네, 아이들은.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당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뭔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고 사실은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어머님이 알게 되셨고 보게 되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봤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가해자는 사실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많고. 네.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좀 맞아요. 네. 고쳐질 확률이 훨씬 높다 훨씬 보니까. 높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네. 건 많은 부모님들이 네.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근데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을 아이에게 성교육 성교육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봤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닌 친구들에게서 성적인 그런 노출이 되는 거죠. 교육을 그러면은 받기 전에 벌써 노출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래만 들어도 성적인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생각 없이 따라 부르잖아요. 맞아요. 가요들을. 네, 근데 네. 나중에 보면 이게 내용이 이런 침대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먼저 내 친구들에게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에 대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시더라도 네.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성교육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만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요새는 아이들이 그거 그 프리스쿨에서도 배운다 그러더라. 돈 맞아요. 터치미 뭐 이런 그런 단어들. 것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못하겠으니까 학교가 해줘라. 나는 못하겠으니까 뭐 저희 같은 기관에서 해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불편하시니까. 근데 이게 집에서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좀 자연스럽게 맞아요. 교육을 해주셔야 네.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그럼요.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네. 내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그렇죠. 있네요. 네. 생각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됐었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보다 아이의 성기가 많이 부어 있어서 네. 그냥 알아채신 거구나. 알아채신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 내가 엄마 즐겁게 해줄까 이러더니 막 자신의 손가락을 핥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충격적이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충격적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하는 거죠.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이거 누군가가 나를 만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아직 그런 인식이 개념이 안 잡혔다 보니까 이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몇 개월 전에 한국 어린이집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 한 명을 둘러싸고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후속 보도가 없는 걸로 보아서 또 그냥 묻힌 듯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그래도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맞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어린 나이들 젊은 세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럼요. 그거가 네. 좀 궁금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생존자분들의 연령대요. 네네. 정말 다양해요. 정말로 제가 본 가장 어린 아이의 생존자의 나이는 3살이었고요. 3살. 네, 3살짜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60대, 70대, 80대까지 올라가는. 80대도. 네네. 연령대가 다양하군요. 너무 다양해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꼭 젊은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것은 아니라 절대 아닌. 네. 시니어 분들께도 일어날 수 있다. 네, 라는 맞아요. 거를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시니어 분들께도. 네네. 시니어 분들의 케이스도 좀 궁금하긴 한데 상담 케이스를 밝힐 수는 없으니까. 없죠. 근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일어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봤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가 나이가 상당히 어렸어요. 시니어에게 한 가해자가 가해자가 나이가 30대. 하지만 이 일을 당하신 분은 뭐 60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어린 친구가 왜 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왜 그런 걸 하겠어?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요. 네, 일어나고 있고. 네, 전화를 하시면 보통 아까는 그 당장 일어난 일보다는 예전 과거의 일들을 많이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궁금해요. 옛날 일이니까 뭐 어떻게 뭐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내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고 싶다, 상담을 원한다 이런 것들을 왜냐면 한 번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말로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안에 내적 치유를 원한다라고서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네. 말하는 것 자체로 좀 해소가 되시나 봐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하신 상담 선생님들께서 저희 계속 이러한 일들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진짜로 이런 것들을 더 프로세스하고 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 남성분들의 케이스도 좀 궁금해요. 남성분들도 좀 많이 전화하시나요? 성폭력의 경우는 거진 대부분 여성분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많고 네. 특히나 또 미국에선 요새는 동성끼리의 성추행 사건들도 좀 보도가 돼서 네. 그러니까 여자 남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네, 경각심을 그럼요. 갖고 네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굳이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지 않아도 항상 내가 말을 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는 좀 더 존중하는 태도로 그 사람이 언제든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정하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렇구나. 혹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정말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내가 좀 기분은 나쁜데 긴가민가 하다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인가정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 핫라인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네. 핫라인 번호가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주말에도 되고. 네, 주말에도 와. 언제든지 새벽 2시에도 받아본 적이 있네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 요청 가능하시니까 저희 핫라인 말씀 주셨지만 네. 213-338-0472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가 분들과 연결 가능하십니다. 213-338-0472번입니다. 핫라인. 24시간이라고 하니까 왜 상담받고 싶은 시각이 조금 어두워졌을 때 그런 생각이 또 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어쩔 때는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서요? 네, 다른 주나 아니면은 영국이었나?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온 경우가 한국 있어요. 분들이? 네, 왜냐면은 네. 이제 한국말로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연락을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타주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핫라인 전화번호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요. 3살 아이가? 이러면서 좀 네, 놀라신 그쵸. 분들, 뭘 알겠냐마는 사실은 3살이 뭘 알고 했겠어요. 그런 경우보단 진짜 뭘 모르고 했을 경우가 많겠지만 네네. 우리가 잘 교육하자라는 맞아요. 취지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런 인터뷰를 나갈 때마다 항상 하는 네, 얘기거든요. 뭐예요? 성폭력을 당하는 거는 네. 생존자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지만 성적인 이것이 들어간 범죄에는 굉장히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말하기 꺼리고.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핸드폰을 가져갔으면 그거는 정말로 왜 신고해? 되게 이런 피해자를 그쵸. 굉장히 도와주지만 네. 똑같이 나의 디그니티, 나의 것을 신체적인 것들을 훔쳐간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져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좀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범죄가 네.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의 유일한 범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너 왜 이거 뺏겼어? 아무도 핸드폰 뺏긴 사람한테 너 왜 핸드폰 뺏겼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왜 깍을 이쁜 걸 해가지고 왜 비싼 걸 사가지고 핸드폰을 뺏기게 놔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너 왜 짧은 치마 입었어? 너 왜 꽉 끼는 타이트한 진을 입었어라고 비난하는 생존자를 비난하는 범죄가 진짜 유일한 범죄가 성범죄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생존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네,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럼요. 필요하시면 꼭 이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한국말로 편하시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